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또 전달토록 할게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던데 특히 지금 그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뭐 신고하라네, 신고. 그 월말 잔액이 5억을 넘으면 신고를 해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살다 별의별 이런 일들이 있네요. 이런 걸 또 신고하라는 것도 처음 봅니다. 아니, 돈이 지가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간에 뭐 그런 것까지 신고하라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례를 보니까 첫 번째, 그 해외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이제 귀국한 자산가 A씨가 있어요. A씨인데, 50대 A씨가 최근에 세무 상담을 받다가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낼 뻔했다. 그런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8천만 원이냐? A씨는 잔액 8억 원의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종합소득세로 4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해서 끝난 줄로만 알았다. 이런 있었고, 두 번째 사례는 이 전업투자자 B씨가 이 보유한 해외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했음에도 과태료 6천만 원을 납부할 뻔했다. B씨는 국내 예금 5억 원에 그 해외 계좌를 통해서 약 6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었다네요. 문제는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다행히 B씨는 아직 신고기간 남았다는 설명을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6월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랑 별개로 합산금액 5억 원 이상, 그래서 5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했다면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해당 금액의 10%에 상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엄청나죠? 이 말이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무슨 10%씩 과태료를 때리는지 참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국세청에 따르니까 지난해 말 기준 거주자하고 이 내국법인은 그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정보를 이달 말까지 신고를 하랍니다. 참 보면 볼수록 공산국가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데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랑 별도로 해외 소재 금융계좌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건데 해외 금융계좌 내에 그 현금과 주식과 채권 그리고 원화 환산 잔액이 지난해 그 매월 말일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어섰다면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보유한 3개의 계좌에 각각 1억 원씩 잔액이 총 3억 원이라면 신고 대상은 아니겠죠. 하지만 연중 연말에 말일에 잔액이 2억 늘었어요. 그래서 5억 원이 됐다. 5억 원이 됐다면 이날을 기준으로 모든 계좌를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월말 잔액이 8억 원으로 불었다면 이날이 기준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준일로 해지해서 신고 시점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기준일에 보유했던 잔액을 기준으로 신고한다는 점을 유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만약 7억 원 상당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거죠. 10% 때려버리니까. 이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은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30에서 9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보니까 참 앞으로 국세청에서 발악을 하네요. 좀 돈이 없을 겁니다. 좀 계속 뭐 돈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뭐 25만 원도 줘야 하고 막 지금 여러 가지 돈 풀기를 막 해야 하니까 나는 곳간에 돈이 없어. 이제 국세청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일단 해외 금융 계좌 내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주의하라는 거죠.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니까 23년 6월 신고분부터 가상자산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됐다네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쿠코인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그 계정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서 5억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면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는 공동명의 형태로 부여할 수 있다. 근데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정보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전체 잔액을 보유했다고 보고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면 공동명의 계좌 잔액이 10억 원이고 지분율대로 나눈 1인당 보유 잔액이 5억 원 이하여도 신고 잔액은 10억이다. 그래서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명의자의 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할 경우 그 다른 명의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뭐 둘 중에 하나는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해외 계좌에 5억 넘는 분들 꼭 신고를 하십시오.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신고를 하더라도 돈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코스피 3000을 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추가 상승 가능성에 집중이 됩니다. 특히 랠리를 이끌어온 방산, 에너지, 금융정보업체 등에 더 투자를 해야 할지,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려야 할지 고민에 빠진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라고 조언한 업종들을 한번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480에서 3020선으로 약 2달여 만에 수직 상승하는 동안에 상승을 이끌었던 업종은 뭐 증권, 은행, 그리고 보험 이런 업종이겠죠. 금융업종, 그리고 방산, 조선, 그리고 에너지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주요 증권사의 그 리서치 센터장이나 투자 전략 팀장들이 주도 업종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번 형성된 투자장에서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는 없더라. 그래서 은행, 증권, 지주사 등 이런 배당주랑 산업재, 반도체 업종을 꼽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탑픽 업종은 원전, 금융, 방산을 꼽는 분도 있어요. 원전은 제3차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업종으로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방산주의 경우 나토 정상회의를 전후로 다시 매수할 필요가 있다. 금융주에 관해서는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 기대를 높이고 원화 강세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증권, 은행, 보험 순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한 분도 있고, 여전히 또 주요 수혜 업종은 건설, 지주, 금융 등 정책적 모멘텀이 명확한 업종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실적 또 시즌에 조선 방산의 강세가 기대되고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지주 업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밈주식으로 등극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핀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도 언급을 하네요. 아울러서 경기부양 정책과 한한령 해제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 업종을 추천하기도 하네요.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한한령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소비자를 봐야 한다. 대형 화장품 종목보다는 중소형 화장품, 에스테틱을 좋게 보고 있더라. 그리고 소비자와 함께 전력, 설비, 바이오도 긍정적으로 제시한 분도 있고, 그리고 랠리를 펼친 조선방산 등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추경 편성 등의 지원으로 유통이 수혜를 몰 수 있을 것 같고, 한한령 해제에 따른 미디어 산업도 주목을 해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회복 가능성으로 건설, 소매, 유통, 호텔, 레저 등을 꼽는 분도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종목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이제 지속하는 상황에서 유럽, 한국 등도 각자만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중이더라. AI 설비 투자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언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괜찮은 업종, 섹터 이게 눈에 띄면은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공부도 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